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평화인권연대 최민 사무국장 모셔서 현재 전북 학생들의 인권 실태와 또 전라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북평화인권연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단체 1994년부터 지역사회의 인권 침해 문제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학생인권 비롯한 소수자 인권을 줄에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이 소수 인권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앞서서 입법 예고라고 나섰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주요 개정 내용과 전라북도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민사회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개정이 아니라 개혁이라며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권 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제 절차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런 정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회와 비롯한 어떤 구제 절차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40조와 41조가 그런 조항인데요. 40조는 각계의 다양한 학생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생인권 정책에 대해서 심사하고 교육감님에게 권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41조로 규정되고 있는 학생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선 학생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두 기구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인권 보장의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 보장에 대해서 이제 절차와 제도가 무척 중요한데 제40조 그리고 41조 이 두 조항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리포트 보셨겠지만 40조 조항에 대해서는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과거와 달리 이제 의무 조항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인권 보장 기구 자체를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러니까 없애도 된다라고 하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네. 거고요. 41조인 학생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삭제를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학생인권 관련 기구 하나를 없애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북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가 그동안 주로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하는 역할이었다면 이 학생의회는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등 이 활동의 영역이 확대한다는 그런 입장이던데요. 학생회도 굉장히 좋은 취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학생 인권과 관련된 그런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사실 학생 인권도 물론 그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부문위원회로서 인권위원회에 둘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것들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능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학생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생 인권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것들은 초중등 교육법상에서도 교육 주체들의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게 이제 학생의회에 따른 어떤 학생 참여위원회 삭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학생참여위원회 삭제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축소를 하는 게 참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권을 추락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권 보장에 대한 것들을 가리켜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의 인권이 학생 인권 때문에 위축되거나 축소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사실 각각의 주체들의 인권이 증진될수록 더 많은 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 인권이 너무 많이 잘 보장되어서 교권이 혹은 교사의 인권이 혹은 교직원들의 인권이 추락했냐 하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학생 인권이 지난 10여 년 동안 잘 보장된 만큼 확대가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정책들을 분명히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2021년도에 한 전국 단위의 조사에 따르면은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라든지 혹은 교복에 대한 어떤 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전북 지역의 현실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 정책에는 여전히 강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학생 인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권의 인권이 추락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대로 지금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북 학생 인권 조례 개정과 전북 교육 인권 조례 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각각의 교육 주체들의 권리 보장 자체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 보장이 분명히 다른 내용이고 그 외에 다른 교직원,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내용이 다른 것이고 학생에 대한 권리 보장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교육 주체들의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권한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개별 주체들의 권리 보장 절차를 따로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맞다라는 게 전국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어떤 위원회를 폐지하는 개정안은 일단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인권 조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교사를 비롯한 교육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조례라든지 어떤 그런 관련 절차를 따로 만드는 것들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평화인권연대 최민 사무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